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산소의 성질과 화학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나타나는 같은 족에서의 원소들이 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가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다시 확인할 겸 이 그림을 잠깐 봅시다. 여기서 보면 나트륨과 칼륨은 모두 다 가장 바깥 껍질에, 즉 최외곽 전자들이 모두 다 하나만 있게 되죠. 나트륨도 하나, 칼륨도 하나. 이렇게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이것을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원자가 전자가 나트륨과 칼륨 같은 경우에 둘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할 때 비슷한 경향을 띈다라고 해서 같은 세로줄, 즉 족에 있는 원소들은 최외곽 전자의 수가 같아, 즉 원자가 전자 수가 같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족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그것을 원자가 전자수라고 하는데 그게 나트륨, 칼륨 모두 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이뤄서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을 주로 형성하고 그 옆에 이 두 번째 세로줄인 2족에 해당되는 마그네슘과 칼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2개씩 있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수 2개인 마그네슘과 칼슘은 모두 다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을 형성하는 것이 얘네들의 성질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원소들 중에서도 특히 산소에 초점을 맞춰서 산소가 가지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죠. 그럼 전자가 8개예요. 그럼 8개를 전자 배치해보면 저번 시간에 원소가 가지는 전자들을 배치할 때 가장 안쪽에 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을 K 껍질이라 했고 그 다음 껍질을 L 껍질이라 했습니다. 그럼 산소 같은 경우에는 먼저 K 껍질이 2개가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L 껍질이 총 몇 개가 오죠? 네, 6개가 오죠. 자, 이렇게 전자를 배치하고 보면 가장 바깥 껍질, 산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 껍질이 L 껍질, 두 번째 껍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2주기라 했었고 가장 바깥 껍질에 오는 전자들이 모두 다 총 6개죠. 원자가 전자수 6이므로 2를 넘어서는 원자가 전자수는 3, 4, 5, 6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에 족의 수는 그 앞에 10자리를 붙여야 된다 했죠. 그래서 6 같은 경우 원자가 전자수 6일 경우에는 산소는 몇 쪽이냐면 16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2주기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채워진 애고 바깥쪽에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6개 오는 16쪽 원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산소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금방 봤던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였죠? 6개였죠. 그 중에서 2개가 나중에 루이스 전자점식을 보게 될 텐데 루이스 전자점식을 하다 보면 콕콕 찍다 보면은 홀로 존재하는 전자가 2개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그 2개가 나중에 다른 물질하고 공유 전자쌍을 하는 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 결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이 크죠. 그래서 반응성이 매우 큰 원소가 산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자를 잡아당기는, 그래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큰 애들이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큰데 산소는 오른쪽 위 제일 큰 애가 F 플로린이에요. 근데 산소는 그 플로린 바로 옆에 있는 친구죠. 그래서 산소는 플로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원소들의 이러한 전자를 잡아당기는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큰 원소들의 강한 편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산소는. 그리고 문제는 공기 중에 산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죠. 질소 다음이죠. 질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산소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때. 따라서 공기 중에 산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산소가 참여하는 화학 반응의 빈도가 크죠. 빈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금속,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러한 금속과 비금속, 뭐 탄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원소와 결합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대기 중에 수소나 탄소 등과 반응하여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한다는 것이 바로 산소 원자의 특징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러한 산소가 어떤 화학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합시다. 호흡 반응에 산소가 관여를 하죠. 그 다음 메테인의 연소 반응과 같은 연소 반응, 그 다음에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반응, 뭐 유리가 생기는 석영, 뭐 이런 것들 다 산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호흡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죄송해요. 염소 반응부터 보도록 합시다. 염소 반응은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는 반응입니다. 대표적으로 메테인과 같은 연료가 탈 때의 연소 반응이 바로 산소가 관여하는 연소 반응 중에 하나죠. 메테인은 CH4예요. 그럼 이게 공기 중에 산소와 화학 반응해서 결국에는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물질을 내고 빛과 열을 내는 반응이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합성 반응입니다. 광합성 반응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죠. 엽록소에서.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합성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반응을 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누누이 배워왔던 반응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광합성 결과. 자, 그 다음 세 번째 호흡이라는 건데, 호흡은 광합성 반응, 어떻게 보면 반대 반응이에요. 생성해낸 그 유기물을 다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몸속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태우는 반응이 호흡 반응이죠. 그래서 생물은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산소와 함께 반응시켜서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반응이 호흡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그럼 산소가 어떤 이러한 화합물을 만드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온결합 화합물이고, 다음 나오는 게 공유결합 화합물이에요. 그럼 산소의 이온결합 화합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합시다. 산소는 마그네슘이나 칼슘과 같은 금속 플러스 이가 양이온과 이온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림을 보면 마그네슘은 12번으로 전자가 12개예요. 근데 12개를 배치하면 가장 안쪽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그럼 총 10개가 왔죠. 근데 12번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2개 와요. 근데 그 2개는 잃어서 산소에게 줍니다. 그럼 산소는 원래는 전자 8개 있는 8번이기 때문에 8개 있다가 그 2개를 받아서 마그네슘이 주는 2개의 전자를 받아서 지금 O2-가 된 거예요. 그럼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의 정적이적 인력으로 이렇게 화학결합해서 이온결합된 것을 MgO, 즉 산화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산화칼슘도 마찬가지 원리죠. 칼슘 이온과 산화 이온이 이렇게 전자가 배치되어 있을 때 칼슘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2개를 떼내서 산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칼슘 입장에서는 원래 20개였는데 전자 2개 뗐으니까 플러스 20의 영향에 의해서 전자가 18개밖에 없죠. 그러므로 칼슘이 이가양이 되는 거고,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수업 마치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칼슘이 주는 전자 2개를 받아서 O2-가 되죠. 그래서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의 정적인 인력으로 이렇게 이온 결합을 형성한 게 산화칼슘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산소의 공유 결합을 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봤던 산화마그네슘이나 산화칼슘과 같이 이온 결합을 함으로 해서 얻는 이점이 산소든 칼슘이든 마그네슘이든 그렇게 전자를 주고 얻음으로 해서 18쪽에 있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얻기 때문에 그러한 이온 결합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원소들이. 마찬가지 원리예요. 산소가 이러한 공유 결합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공유 결합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또는 다른 산소와 공유 결합을 하는 그러한 원소들도 다 안정한 18쪽의 원소의 전자 배치처럼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서로 전자쌍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공유 결합인데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산소는 수소나 탄소나 질소 등과 같은 비금속 원소들이죠. 이러한 비금속 원소들과 전자쌍을 공유하여 공유결합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전자쌍을 공유해서 공유결합하는 것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루이스 전자점식은 어려운 게 아니고 원소가 가지는 원자과 전자 수를 점으로 콕콕콕 찍어서 표시한 식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럼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원자과 전자 수가 1이기 때문에 점 하나를 콕 찍으면 루이스 전자점식이 되는 거예요. 탄소는 우리가 탄소는 6번이죠. 그럼 전자 6개인데 그러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4개가 오죠.
그럼 4개를, 원자과 전자수 4개니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찍어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미안해요. 그 다음 산소는 8번이죠. 그럼 전자 8개예요. 그럼 안쪽 껍질에 2개, 가장 바깥 껍질에 6개가 오죠. 그럼 6개를 전자점식으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콕콕콕 찍으면 동서남북 찍고, 그래도 남으면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으니까 이렇게 홀로 있는 전자가 2개 오는, 그래서 이 홀로 있는 전자가 다른 원소와 결합하는 데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까지 알아봤으므로 우리는 산소가 공유결합된 여러 가지 분자들의 얘를 분자 구조식으로, 즉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 같은 경우에는 산소 하나가 중간에 오고 양쪽 사이드로 수소가 이렇게 오는데, 이러한 수소 원자들은 마찬가지로 원자 번호 1번이죠. 그럼 자기가 가진 전자 하나씩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빨간 색깔로 된 거. 그러면 이 산소는 또한 마찬가지로 산소 입장에서도 6개의 전자를 동서남북 찍었을 때 홀로 있는 전자가 2개예요. 그것을 다른 수소와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하는 모습이 바로 물의 공유결합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 어찌 될까요? 산소는 가장 안쪽에 그 전자를 2개 빼고 나머지 원자과 전자수가 6이죠. 그럼 그 6개 중에서 동서남북 콕콕 찍어서 2개의 홀 전자가 나온다는 것을 아까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럼 그것을 2개씩 있는 루이스 전자점식의 홀 전자 둘이를 각각 다른 산소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나오는 홀 전자끼리 같이 전자쌍을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쌍, 두 쌍 이렇게 서로 전자쌍을 공유하다 보니까 산소 O2라는 산소 기체 분자는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봅시다. 이산화탄소는 중간에 탄소가 이렇게 와요. 탄소는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콕콕 찍으면 6번이죠. 전자가 6개. 그럼 안쪽에 전자 2개 오고 나머지 전자 껍질에 4개가 오는데 그 4개를 각각 2개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안쪽 전자 그 껍질 2개 빼고 가장 바깥 껍질을 6개 전자 배치해보면 이렇게 전자 2, 4, 6개가 되는데, 그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콕콕 찍으면 홀 전자가 2개씩 온다 했죠. 그것을 이 탄소랑 같이, 탄소의 원자과 전자 4개 중에 2개랑 같이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지금 각각 이중결합, 이렇게 각각 2개 이렇게 전자쌍을 이렇게 공유하는 이산화탄소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공유결합 물질이. 좀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겠는데, 공유결합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각자가 가진 홀 전자,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콕콕 찍었을 때 나타나는 홀로 있는 전자를 다른 원소가 가진 홀 전자와 함께 짝을 지어가지고 전자쌍을 공유하는 것으로 공유결합을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했을 때는 모두 다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두 원소 모두 다 옥텟 규칙, 8개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공유결합을 형성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